많이 추우시죠? 네. 네, 날씨가 엄청 추워졌고 유달리 추워지면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추위를 좀 많이 타거나 아니면 손발이 좀 차가워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수족냉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떻게 좀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도 혹시 손발 시리거나 추위 많이 타서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렇다면은 한번 오늘 강의를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냉증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온도 환경에서도 등이라든지 뭐 손발이라든지 아니면 다리가 시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느끼는 질환이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호소들이 있어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게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겨울에 동상이 좀 쉽게 걸린다든지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막 피해서 도망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여름에도 이렇게 가방에다가 가디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 너무 추우니까 그런 걸 또 입고 지내는 분들도 있고요. 한여름에도 집안에서 생활을 하실 때도 꼭 양말을 신고 지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보면 보통 1차성 냉증과 2차성 냉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성이라는 건 원인 질환이 뚜렷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이런 자율신경 문제 때문에 생기고요. 2차성 냉증은 이런 냉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냉증 때문에 손발이 시리다는 이유 때문에 한의원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남들이 만져도 차갑다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온도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도 시리지만 남들이 만졌을 때도 되게 차갑다고 하겠죠. 근데 주관적인 냉증도 있어요. 남들이 만졌을 땐 다 괜찮아요. 만져보면 실제로 차갑진 않은데 나는 시리다라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신경계통의 질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냉증, 수족냉증을 이제 진단하는 기준은요. 사람 체온이 36.5도잖아요. 발은 이런 중심 체온보다 3도 이상 차이가 날 때, 손은 2도 이상 차이가 날 때 이제 냉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 같은 경우 35도면 34점 몇 도 이렇게 나오면 냉증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발 같은 경우에는 33점 몇 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수족냉증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죠.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짚어드릴 텐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감정적인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좀 불안하거나 평소에 긴장을 잘하는 분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좀 항진이 되게 되고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될 때 우리 몸은 말초혈관들을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좀 안 좋게 되죠. 만성적으로 좀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은 늘 좀 손발이 차가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흔한 경우는 갱년기예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줘요. 혈관을 확장을 시키고 혈액량을 늘려주고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데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추위를 또 많이 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대사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몸의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체온이 좀 낮아지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쉽게 살이 찐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맥경화증이에요. 혈관 안에 이런 질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쪽으로 혈관이 안 좋게 되면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좀 힘이 빠진다든지 저린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동맥경화가 생긴 그 부분으로 이런 경우는 실제로 맥을 재봤을 때 동맥경화가 있는 쪽 맥박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당뇨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또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이런 시림이나 저림증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많이 느끼게 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먹는 약물의 부작용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장 흔하게 먹는 약 중에서 감기약들이 있습니다. 감기약 중에서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성분의 약들이 좀 이런 문제들을 잘 일으키게 되고요. 편두통 치료제로 쓰고 있는 에르고타민이라든지 혈압약으로 쓰는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들이 이런 문제를 잘 일으키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신경 손상이 돼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상당히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질적인 질환들인데요. 흉곽출구증후군, 이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는 그 길이 근육들로 인해서 좁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팔 쪽으로는 흉곽 사각근이나 아니면 소흉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긴장이 되면서 혈관이나 신경을 직접 압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발목 터널이나 손목 터널,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으로 가는 이 길이 좁아지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신경이나 혈관이 눌려서 손발만 이렇게 차가워지는 경우들도 흔하게 보게 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은데요.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은 다리가 시려서 혹은 다리가 저려서 자꾸 다리를 좀 꼼지락거리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 여러 가지 이상 감각들을 특히 밤에 혹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이제 느끼게 됩니다. 해서 나는 다 괜찮은데 자려고만 하면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는 꼭 이불을 덮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하지불안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죠. 그 외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흔하게 뭐 류마티스라든지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혈관 자체도 좀 무혈관들이 많이 수축이 되게 만들면서 혈액 흐름들을 많이 안 좋게 만들게 되고요. 또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이 되면서 손발로 가는 혈관이 일시에 확 수축이 되는 거예요. 레이노 증후군의 특징은 갑자기 추위에 노출이 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손끝이 하얘져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자줏빛을 띠다가 붉은빛을 띠면서 다시 이제 완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좀 자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내가 골절을 입거나 크게 다치고 나서 그 부위에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한쪽 발만 좀 거무튀튀하게 색깔이, 혹은 한쪽 손만 거무튀튀하게 색깔이 되돌아오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시림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요. 반사성 교감신경 이하양증이라고 하는데, 이 자극이 계속 뇌에 자극을 주면서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심해지게 되면 한쪽만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점점 근육이 강제게 된다든지 위축이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같이 보일 수 있게 되죠. 아주 드물게 보는데요. 유달리 찬물에만 손을 담그면은 손이 아파가지고는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끔 보면은 손톱이 이렇게 모양이 좀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손톱 밑에 약간 거무스름한 이런 반점 같은 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혈관에 종양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게 되는 사구체 종양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손톱 밑에를 눌렀을 때 어딘가 아픈 데가 있다든지 찬물에 담갔을 때 유달리 아픈 데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의심해 볼 수는 있는데, 아주 드물게 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일단 내가 손발이 시리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면 손발이 따뜻해질 수는 없습니다. 당장 끊으셔야지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갑을 피웠는데 두세 가지만 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무조건 완전히 끊어야지 그때부터 혈액순환이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흡연을 하고 있는데 손발이 차갑다면요,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금연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 카페인 종류를 좋아한다, 끊으셔야 됩니다. 네, 카페인 자체가 말초혈관들을 과하게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는데도 손발이 따뜻해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카페인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커피뿐만 아니라 뭐 콜라, 녹차, 홍차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먹는 초콜릿, 코코아, 여기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감기약이나 이런 약물 중에도, 진통제 중에서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섭취하고 있지 않은지 잘 점검을 해주시고요. 내가 술을 자주 먹는다? 네, 술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과음하고 난 다음날 되게 목마르잖아요. 몸에 탈수를 시키기 때문에 혈액량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평소에 운동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유산소 운동, 심박수를 좀 많이 높이는, 내가 막 열심히 전력 질주하면서 심박수가 한 150회, 180회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한 번씩 이렇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순환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내가 평소에 좀 긴장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내가 좀 불안이 높다, 좀 잘 불안함을 느낀다 하는 분들은요,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여유를 찾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혈액 흐름들을 계속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한 번씩 뜨겁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운동을 통해서 뜨겁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면 뭐 사우나를 정기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거를 하면서 한 번씩 땀도 좀 흠뻑 흘려주면서 혈관이 한 번씩 이렇게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주 만들어줄수록 냉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은 몇 가지 이제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객관적인 시림. 그래서 남들이 만졌을 때도 차갑고 실제로 혈액량이 좀 줄어서 이제 손발이 시리다고 하는 분들한테 1차적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건 공독이에요.
벌에 쏘면 좀 붓고 가려운 것처럼 손발로 가는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 부위에다가 공독을 쏘게 되면은 일부러 이제 살짝 붓고 가렵게 만들면서 그 부위의 국소적인 혈류량을 한 5배에서 10배까지 높여줄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주관적인 시림이다. 남들이 만졌을 때는 괜찮은데 나만 시려요. 그러면 어딘가 신경이 눌려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신경이 눌려있는 자리를 찾아서 주겸약침이나 아니면 도침 같은 걸로 그 신경의 순환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흉곽출구 증후군처럼 이렇게 신경이 포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위들을 도침을 통해서 다시 신경이나 혈관 순환들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어깨동무 한의원을 대표하는 치료 방법 하면은 어혈침이죠. 네, 그래서 손발에 이제 니들로 자락을 해서 이렇게 쭉 피를 흘리게 만드는데요. 좀 수족냉증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피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피가 나오더라도 까맣게 나옵니다. 피 색깔이 까맣다는 얘기는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피가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이제 말초에서 혈관 교체가, 혈액 교체가 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면 이제 점점 피가 골고루 나오고 많이 나오고 색깔도 이제 붉어지기 시작을 해요. 색깔이 붉어진다는 얘기는 산소 포화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말초의 혈액 교체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순환이 활발해지고요. 이렇게 피의 색깔이 변하고 출혈량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손발도 이제 점점 따뜻해지는데 어떤 분은 뭐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찬물에 손도 못 담글 정도 이렇게 시렸는데 한번 치료받고 이렇게 좋아졌다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순환 개선에는 많이 도움이 되죠. 내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 한의학적으로는 몸이 너무 허해서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풍한사가 이제 침범해서 찬데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기울증,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어혈증, 피가 너무 탁해져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변증에 맞춰서 이제 한약 처방을 같이 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을 할 수가 있죠. 네. 조금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수족냉증, 우리가 추위를 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평소에 좀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담배나 술이나 카페인 종류 같은 거 섭취를 좀 충분히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추위를 타고 좀 이런 게 겨울만 되면 내가 많이 힘들다면은요, 치료가 필요하겠죠. 양방에 가서는 뭐 내과에 가거나 여러분들이 가정의학과에 가서 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손발이 너무 차요 라고 얘기를 해도 뭐 해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한의원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과거부터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추위를 탄다 그러면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혹은 어깨동무에 오셔서 그렇게 진료를 받으시면은 그런 것도 충분히 개선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